패밀리카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자동 SUV. 아웃도어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도 SUV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요. 최근에는 라이프 스타일이 변함에 따라 차박, 차 크닉이 젊은 세대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 차량 판매량이 세단보다 SUV가 더 많이 팔리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국내 최초의 SUV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쌍용의 무쏘, 현대의 갤로퍼, 국내 최초의 SUV는 기아의 스포티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980년대 SUV 시장은 각진 디자인과 집채만한 덩치를 가진 풀사이즈 SUV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당시 포드에서는 컴팩트 SUV 시장을 개척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1987년 마쓰다가 설계를 하고 기아 산업에서 생산한 프라이드를 포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아 산업의 진가를 알아본 포드는 기아 산업과 컴팩트 SUV 시장을 함께 개척하기 위한 제안을 합니다. 연간 15만 대의 생산분 중 10만 대를 미국에 수입해 가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요. 당시 기아 산업의 자동차 연간 생산량이 20만 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포드에서 기아 지분을 기존 10%에서 50%로 늘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무리한 요구에 기아 산업은 포드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고 결국 둘의 합작은 결렬되게 되죠. 당시 기아 산업은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로 인해 점점 국내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고 마쓰다로부터 기반 설계를 제공받아 수출에도 큰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컴팩트 SUV가 충분히 매력적이라 생각한 기아 산업은 독자 개발이라는 초강수를 둡니다. 당시 기아 산업에게 독자 개발이 왜 초강수였냐면요. 일단 당시 기아 산업은 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스포티지 개발이 실패한다면 당시 기아 산업에서 힘을 싣고 개발하던 세피아도 출시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당시 기아그룹 회장이었던 김선홍 회장은 말단 엔지니어로 입사해 기아그룹의 총수가 되었던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엔지니어의 도전 정신과 열정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기아 산업의 독자 개발은 김선홍 회장의 도전 정신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자 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기아 산업은 1. 합리적인 거주 공간을 갖는 차량의 크기 및 구조 2. 일반 승용차와 같은 핸들링 성능 3. 기존 SUV의 결점을 보완한 동급 최상의 주행 안정성 4. 도시 감각에 어울리는 세련된 스타일 등 4가지의 중점을 뒀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번째 도시 감각에 어울리는 세련된 스타일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당시 국내 SUV는 역사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정보가 없었고요. 지금에는 SUV라 부르지 당시에는 SUV를 집차 혹은 승합차, 트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SUV에 대한 인식이 낮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아 산업은 당시 기존 SUV 갤로퍼나 무쏘의 각지고 투박한 디자인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때 포드에서 20여 년 근무하던 한국인 수석 디자이너 김규대 디자이너가 등장합니다. 김규대 디자이너는 바디 쉐이프는 물론 휠하우스까지 곡선을 이용한 부드러운 디자인을 했습니다. 후면에는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해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는 집차의 느낌을 살렸습니다. 풍문으로는 포드가 기아 산업의 초기 스케치를 보여줬을 때 후면에 스페어 타이어가 붙어 있었기에 기아 산업은 후면에 반드시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야 한다는 썰도 있습니다. 잠깐 당시 스포티지의 차량 제작 방식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시 스포티지는 프레임 바디 제작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어릴 적에 미니카 좀 가지고 놀아본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뼈대 위에 모터와 기어 부품, 배터리, 바퀴 등이 결합되고 그 위에 껍데기를 씌우면 완성되는 자동차 제작 방식인데요. 이와 비슷한 구성이 바로 프레임 바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스포티지는 기존의 SUV와 다르게 프레임을 아래로 낮춰 실내 공간을 넓히는 시도를 했는데요. 이는 최저 지상구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훨씬 낮아 다른 SUV와 비교시 더 안정적인 주행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전륜과 후륜 모두 코일 스프링을 채택해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갤로퍼와 무쏘에 비해 스포티지는 200kg 정도 가벼웠습니다. 물론 그만큼 갤로퍼와 무쏘보다는 크기가 작았지만 그게 오히려 운전하기 어려운 SUV 운전의 진입장벽을 허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게에 대비해 엔진의 마력이나 출력, 배기량도 그렇게 작지 않아 출력은 SOHC가 99마력, DOHC가 136마력으로 각각 최고 속도가 156km/h, 170km/h로 당시에는 SUV치고는 파격적인 주행 성능이었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실용성을 강조했던 당시 SUV와 다르게 편안하고 승용차에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기아 산업은 마침내 1991년
최초의 컨셉트 모델을 도쿄 국제 모터쇼에서 선보이게 되었는데 반응이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업계인들이 스포티지 쇼카 앞에서 SUV를 승용 감각으로도 만들 수 있다며 감탄을 하고 각종 메모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스포티지 1세대는 그해 도쿄 모터쇼 탑10 모델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스포티지 1세대는 1991년 컨셉카 발표 이후 2년 후인 1993년 7월 9일에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2년 동안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자동차의 내구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다카르 랠리에 참가해 완주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세단이 인기가 있었고 SUV의 인식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종될 때까지 약 9만 대가량 판매 실적을 올리고 해외에서는 약 46만 대 가까이 수출 실적을 올려 기아 산업 창사 이래 연간 10만 대 수출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후 스포티지 1세대에서 영감을 받은 도심형 SUV가 줄줄이 등장하며 지금은 RV 차량보다 도심형 SUV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기아의 첫 고유 모델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도심형 SUV의 장르를 개척한 스포티지 1세대에 대한 내용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